안녕하세요. 김토리쌤과 함께하는 24년 생명보험 설계사 등록시험 공통편 상 문제풀이 영상 같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토리쌤. 먼저 해당 문제풀이 영상은 기본 문제와 심화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먼저 알려드리며 기본 문제부터 챕터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문제 1. 다음 중 우리나라 생명보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1번. 정부는 1997년을 보험해로 지정하여 대대적인 보험산업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우리 공부할 때 77년을 보험해 외움 기억나죠? 그 다음에 2번. 70년대 들어서 생명보험회사가 국민저축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단체보험이 크게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우리 단체보험은 60년대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2번은 틀렸고 3번 1980년대 들어 보험시장 개방 등 국내 보험시장이 본격적인 경쟁체제로 전환되었다. 경쟁체제는 90년대이기 때문에 1번, 2번, 3번 중에 맞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중 생명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2.1명으로 저출산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사실 이 문제는 지금 보험 문제가 아니더라도 각종 뉴스에서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이 1번을 맞추는 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다시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번 보기 국민연금의 실질소득 대체율은 장기적으로 20%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3번 노인의 경우 80% 이상이 만성질환을 한 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 2번과 3번은 다 맞는 보기니까 우리 1번을 답으로 골라주겠습니다. 3번 다음 중 보험료의 구성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우리 공부할 때 보험료의 구성 원리가 옛날 방식은 3이온 방식, 요즘 방식은 현금 흐름 방식, 그리고 또 예전 방식은 보수적이고 아시아권 국가에서 썼고 요즘 방식은 최적 가정이면서 아시아 국가가 아닌 국가들에서 썼다는 걸 대충 기억하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보기. 예정이율,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법은 3이온 방식이다. 이건 맞는 말이죠. 2번 납입한 보험료와 지급받는 보험금 사이에 차이 날 수가 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3번 현재 생명보험회사는 보험료 산출 시 기존 3이온 방식과 현금 흐름 방식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건 틀린 보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2013년 이후로 현금 흐름 방식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본 문제 4번 다음 중 생명보험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우리 무효가 되는 경우는 언제든지 계약자가 무효 신청을 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경우여야 된다고 공부하면서 사망이 들어간 거나 이런 느낌을 받으셔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 체결 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이런 무효가 되는 거예요. 2번 심신상실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계약. 우리 15세 미만 심신상실, 심신박약을 사망으로 하는 경우는 전부 무효가 되는 거예요. 3번 부부 중 1인이 배우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 체결 시 배우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보험계약은 유효하다. 부부는 남이고 무촌 이러기 때문에 배우자도 반드시 사망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3번이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기본 문제 5번 다음 중 보험 계약의 무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만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계약인 경우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유효하다. 조금 전에 우리 만 15세 미만 심신상실, 심신박약자를 보험사고로 하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경우는 예외 없이 무조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동의가 있든 없든 무조건 무효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됩니다. 2번, 3번도 한번 맞는 내용이니까 학습 차원에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3번, 법률상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무효라고 한다. 자, 기본 문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했는데, 우리 공부할 때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은 보험계약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를 우리 학습했거든요. 그럼 있는 경우라는 거는 그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황을 골라주라는 이야기거든요. 회사가 계약 당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을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는 회사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해지가 안 돼요. 2번, 보험 설계사가 계약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이 또한 회사 책임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해지가 안 돼요. 3번,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우리 본강의에서 학습할 때 안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보장 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 그리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는 해지를 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아직 2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3년이 안 됐으니까 이때는 해지가 되는 겁니다. 혹시나 기본 강의를 아직 안 들으신 분은 수강하시고 문제풀이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래요. 기본 문제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당한 계약 전환에 따른 부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 부당한 계약 전환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좀 센스 있게 한번 맞춰보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교재에는 있지만 제가 요약한 기본 강의는 없으니까 그 없는 게 나왔을 때 대처하는 요령도 필요하거든요. 한번 봅시다. 1번, 보험 계약자는 기존 보험 계약이 소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번, 계약자의 신청에 의해 부활 청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근데 1번과 2번만 비교해봐도 답이 나오는 게, 1번은 6개월 안에만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2번은 필요하면 이 기간이 연장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는 요때까지만 가능해, 뒤에서는 언제든지 연장이 가능해. 그럼 무제한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뭐가 맞냐? 1번이 맞는 거예요. 2번처럼 하게 되면은 뭐 30년 있다가도 계속 연장을 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회사에게 너무 큰 책임주의 의무를 지우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2번이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3번,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활 청약을 승낙하여야 한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기본 문제 8번. 다음 중 소멸시효 기간이 맞게 나열된 것을 고르시오. 고객이 받을 돈인 금은 3년의 권리가 있고 회사가 나에게 받을 료는 2년의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주의할 점은 료를 반환받는 거는 고객의 권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번 보기에 금 청구권 나왔죠? 그러니까 3년이고, 옆에 료가 나오면 2년이 맞는데 료 반환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3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보기는 틀린 겁니다. 2번 보기, 우리 지금 2년이냐 3년이냐 고민하는데 1년이 생뚱맞게 튀어나오면 2번은 보자마자 틀린 보기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3번, 료 청구권, 공반대로 2년이야. 그리고 금 청구권 나왔네, 3년이야. 그렇게 해서 우리 답을 3번으로 골라주실 겁니다. 기본 문제 9번. 다음 중 약관의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회사는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해야 한다. 맞는 말이죠.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험 안내 자료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 약관에 의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대충 보면 되게 그럴싸한데 실제는 어떻게 되냐면, 약관과 안내 자료를 회사 입장에서는 약관이 더 검증된 자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고객이 느끼기에는 약관도 회사에서 준 거, 보험 안내 자료도 회사에서 준 거기 때문에 비중이 똑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둘 중에 계약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가 맞는 말이에요. 3번 보기를 올바른 워딩으로 고치면, 보험 안내 자료 내용이 약관과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성립된 것으로 본다가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이 되겠습니다. 기본 문제 10번. 다음에서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점 증가하는 체증성 위험에 적용하는 보험계약 인수 방법은 무엇인가 했는데, 이 기본 강의에서 우량체, 표준체, 표준 미달체에 대한 수업을 따로 진행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표준체가
있으면은 표준체보다 다소 위험한 걸 앞으로 우리는 표준 미달체라고 부를 거고, 이런 표준 미달체를 받아주는 방법이 보험료를 더 많이 받는 할증이 있고, 보험금을 더 적게 주는 삭감이 있고, 그 외에 특정 부위나 특정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 특정 질병이나 특정 부위 부담부라는 방법으로 받아줄 수 있는데, 보험회사는 그 중에 가장 안 좋은 위험, 그러니까 앞으로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느껴지는 체증형 위험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의 답은 보험료 할증이 됩니다. 만약에 문제가 조금 변형돼서 위험의 정도가 점점 감소하는 체감성 위험에 적용한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그때는 답이 보험금 삭감이 돼요. 쌤, 보험금 삭감도 안 좋은 건데 그때는 왜 보험금 삭감인데요? 할 수 있는데, 이 보험금 삭감은 일정 기간까지만 삭감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표준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받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에 비해서는 더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기본 문제 11번. 다음 중 클레임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1번 보험금 지급 업무. 클레임 업무 맞죠? 그 다음에 사고가 난 걸 조사하는 것도 클레임 업무 맞죠? 근데 계약 촉부 확인,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을까요? 바로 언더라이팅 파트에서 계약을 심사하는 그 절차 과정에서 설계사, 의사, 언더라이터, 그리고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를 보는 적부 확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계약 적부 확인은 클레임 업무가 아닌 무슨 업무다? 언더라이팅 업무다. 자, 문제 12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보험 사기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보험 사기는 점차 개인화, 지능화, 저연령화 추세이다. 뭔가 맞는 것 같은데 이 중에 어떤 한 단어가 틀렸거든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바로 개인화입니다. 이 개인화가 조직화로 바뀌어야 돼요. 조직화. 그리고 2번, 3번 말은 맞는 말인데 한번 우리 학습 차원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사기 및 실손 보험을 과다 청구하는 유형의 보험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3번, 최근 일반 국민이 피해를 과장하는 등 연성 사기 위주의 생계형 보험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기본 문제 13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인 보고 듣고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우리 자살 파트 학습할 때 정부 기관에서 하는 대표적인 게 보고 듣고 말하기와 게이트키퍼가 있었고, 생명보험 업계 측에서 노력하는 게 농약 보관함 보급이라든지 SOS 생명의 전화,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 머릿속에 두고 문제 볼게요. 1번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바로 틀렸죠. 우리 보고 듣고 말하기와 게이트키퍼는 정부기관에서 하는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1번이 틀린 걸로 답이 되는 거고, 2번, 3번 마찬가지로 맞는 보기니까 눈에 익히기 위해서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2018년부터 상시교육장을 개설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 누구나 주변인의 자살 징후를 쉽게 발견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김토리쌤. 챕터 2는 심화 문제 형태로 준비했는데 그냥 평소에 보던 유형과 다르게 가로에 있는 걸 고르시오, 계산을 하시오, 이런 느낌이라서 조금 익숙하지가 않아서 어려울까봐 눈에 익으라고 같이 보는 겁니다. 자,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두 건의 계약 모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날짜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우리 공부할 때 보장 개시는 언제부터 된다라고 배웠냐면은 무진단 계약은 1회 보험료, 그리고 진단 계약은 1회 보험료와 진단이 모두 완료된 날이었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두 건이 모두 가능한 날이란 거는 둘 다 해당되는 날이어야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1번 계약 1은 무진단 계약이니까 쉽게 뭐만 찾으면 돼요? 바로 1회 보험료만 찾으면 되죠. 그래서 1회 보험료 납입일 11월 9일 체크해 두시고, 계약 2는 진단 계약이니까 1회 보험료와 진단일을 같이 찾는 거예요. 1회 보험료는 11월 8일, 진단일은 11월 13일. 그래서 두 개 다 완료된 11월 13일이 개시일이 되겠죠. 그럼 계약 1에서 11월 9일과 계약 2에서 11월 13일이 모두 만족되는 날은 11월 13일 이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보기에서 11월 13일이 없으니까 그 이유가 되는 3번 보기에 있는 11월 15일만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쌤, 11월 13일이 없으면 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럴 수 있는데, 문제에서 말하는 거는 다음 표에서 말하는 두 걸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 가능한 날짜를 골라보세요라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11월 15일이 되는 거예요. 문제 2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표의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을 고르시오 라고 했고,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보험약관의 교부 및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몇 개월? 3개월이 됩니다. 우리 시험에서 치손 다 3개월 생각하고 문제 푸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은 내가 청구하지 않아도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깜짝 놀라지 말라고 며칠 전에 미리 알려준다라고 우리 공부한 거 있죠? 며칠 전에 7일 전에 계약자 및 수익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우리 장애라고 할 때 장애라고 하는 것은 영구적인 장애를 이야기하는데 한시적인 장애, 즉 5년 이상인 장애에 대해서는 몇십 %는 보상해 준다라고 공부한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몇십 %예요? 20%. 그래서 20을 넣어 주시면 돼요. 숫자를 다 더하면은 3, 7, 20 이렇게 해서 답은 1번 30이 되겠네요. 심화 문제 3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표의 사례에서 보험 수익자 을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고르시오. 피보험자는 김생명 씨예요. 그럼 김생명 씨가 죽었다는 소리인데 어떻게 죽었는지를 봅시다. 보험 수익자는 갑이 원래대로라면 30%를 받기로 되어 있었고 을이 70%를 받기로 되어 있던 상황이네요. 보험 수익자 갑 씨가 김생명 씨를 고의로 해쳐서 김생명 씨가 죽었대요. 그럼 갑 씨는 감옥을 가는 거예요. 범죄잖아요. 그죠? 그리고 남아있는 을 씨는 갑 씨의 몫인 30%까지 더해서 100%를 다 받을 수 있냐? 아니면 본인의 몫인 70%만 받을 수 있냐가 문제되는데 답은 자기의 몫만 받는 거예요. 갑 씨의 몫은 제하고 을 씨의 몫만 받으면 돼요. 그러면 원래 사망보험금이 1억이었기 때문에 1억의 70%인 2번 보기에 있는 7천만 원이 답이 되는 겁니다. 심화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김생명의 보험 나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우리 보험 나이 공부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만 나이를 반올림한 게 보험 나이라고 했었어요. 그 내용을 알고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김생명의 출생 후 계약 체결일까지의 개월 수 14년 8개월 지났어요. 우리 6개월보다 더 지났기 때문에 보험 나이에서는 이 사람을 15세로 보는 거예요. 근데 아직 법에서 정한 만 나이는 안 된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생각하고 문제를 볼게요. 보험 나이는 15세이다. 1번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김생명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랑 계약은 무효가 된다. 왜? 아직 만으로는 15세가 안 됐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3번 만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나이는 만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한다. 6개월 이상은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한다고 아까 우리 반올림 공백 그게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앞에 전제 자체가 틀린 거예요. 만 15세 미만자는 처음부터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가입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되게 그럴싸하게 함정이잖아요. 반올림에 대한 정의를 너 아니라고 해서 내가 아는 게 나왔네 할 수 있는데 앞에 그 전제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3번 문제가 틀린 게 됩니다. 자, 심화 문제 5번. 다음 중 언더라이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이요 라고 하는데 계약 심사, 계약 선택 이렇게 해서 가입자가 가입 전에 그 보험회사와의 정보의 불균형을 가지고 악용하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언더라이팅을 실시한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 학습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언더라이팅에 관여하는 사람 누구인가가 이 질문인 거예요. 하나씩 볼게요. 가번의 언더라이터, 나번의 보험상품 개발 계리 담당자. 계리 담당자는 상품 개발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번에 보험금 지급 조사 담당자. 라번에 최고 경영자. 대표이사겠죠. 마번에 보험 설계사. 헷갈리죠? 누구를 골라야 될지. 답은 전부 답니다. 보험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언더라이팅을 해야 된다가 답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고민하지 말고 3번에 가나, 다라마 다 있는 걸 찍어주시면 되는데 또 우리가 심리적으로 한 개를 억지로 빼려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전부 다 찍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예, 심화 문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용어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특정 군의 특성에 기초하여 계산된 위험보다 높은 위험을 가진 집단이 동일한 군으로 분류되어 보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가입한 군의 사고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되어 있는데 답은 그냥 역선택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시험장 가서 잘 모르겠는데 보기에 역선택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주 높은 확률로 얘는 맞는 이야기예요. 알겠죠? 보험회사가 제일 좋아하는 게 역선택을 방지하는 게 보험회사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니까 역선택이란 단어는 나를 답으로 인도하는 아주 좋은 힌트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생명보험 공통 상부분에 대한 기본 강의에 대한 관련된 문제들을 함께 풀어봤고요. 이렇게 한 번 보고 끝내지 마시고 기본 강의를 한 2번 정도 더 수강하면서 문제를 다시 풀어보시면 문제가 더 눈에 잘 들어오니까 그렇게 학습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